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많이 하락을 했죠. 주돈은, 좀 비중을 줄였어요. 다시, 곧보수 10%로. 오늘,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나스닥이 조금, 같이, 유럽과 같이 하락을 안 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 보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타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이 CPI 발표를 그냥 타고 간다? 좀 애매해요. 그리고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월가의 도박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0%, 그죠? 0.25%, 그죠? 0.5%는 아직 아예 사라졌다고 이렇게 매체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0%, 0.25%, 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죠? 파월도 FOMC 회의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CPI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요 0%라든지 0.25% 동결이라든지 0.25% 상승 요거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CPI는요 벌써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바이든이 힌트를 줬잖아요. 뉘앙스를 남겼잖아요. CPI 지표 잘 나와. 그죠? 그렇다 그러면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 6.0이라든지 6.1이라든지 다수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멘트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몇이 우리한테 좋다, 몇 프로가 우리한테 좋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CPI 지표는 지금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바이든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옐런이 나와가지고 SVB 사태 진화시키면서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CPI 발표하면서 어저께 바이든이 연설을 했어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냥 어떠한 그 경제 관료가 아니라 그냥 그 대통령이니까 원론적인 발언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식으로든 진정이 됐고 근데 이제 이 CPI 발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인플레이션은요 잡아야 돼요. 분명히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그죠? 0%를 한다. CPI 발표가 잘 나와가지고 0%를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 그죠? 만약에 금리를 못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 그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망가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지. 스태그. 이거 별 5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스태그 걸리면요. 근데 만약에 스태그가 걸리더라도 경제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0%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두렵다고 하면 0.259. 그죠? 지금 디플레이션 걸려가지고 물가가 거꾸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생각을 안 하고 0%라든지 0.25% 이거 가지고 배팅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0.25%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 동결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 경제에 큰 어떠한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물가는 올라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무슨 이유. 그죠?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기관, 외국인 이런 사람들만 투자합니까? 개미들도 투자하고요. 테마도 있고. 만약에 0.25%만 올렸을 때 CPI 발표가 0.25%만 올릴 수 있게끔 CPI가 작용을 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 정도 CPI 가지고는 0.25%만 올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정도 CPI면 더 이상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보합을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동결을 얘기하면서 한다 그러면 주가는 더 폭등을 하겠죠. 그죠? 단기적인 폭등이든 일시적인 폭등이든 아니면 이게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상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0%든지 0.25%든지 이게 뭐냐?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CPI가 잘 나오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바이든. 그죠? 만약에 오늘 CPI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난리 난다 그러면, 그죠? 오늘 뭐 미국 주가 막 폭락한다 그러면요. 그건 바이든 책임이지. 바이든이 떠들었으니까. 나는 뭐 바이든 얘기만 듣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그 신문 내용을 다 전에 들었으니까. 그죠? 제가 크로스 체크 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CPI가 잘 나온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부 후퇴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비중을 줄인 거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고,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런가? 어떠한 뭐 알고리즘이 돌아갔나? 현물에서 밀어대는 거 진짜 겁나게 밀어대더라고요. 그것도 장 막판에. 그리고 오늘 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나와요. 저는 CPI 때문에 일단은 도망을 쳤고, 그죠? 자, 장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오케이, 땡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어저께 미국이 올르든 떨어지는 간에 우리는 조정이나 조정을 안 받았으니까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아야 돼. 쭉 나오는데, 그죠? 생각보다 거세요. 끝날 때. 동시효과 때. 그죠? 4시에, 2시에 대략 5,000개. 그죠? 종가에 5,700개. 그 다음에 마무리 6,300개. 그죠? 오케이. 근데 이 힘이 얼마나 셌냐? 금융투자가 안 나왔어요. 초장이 좀 나왔거든요. 초장에 제가 이제 요 금융투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요 봐야 된다 그랬죠. 옵션, 미니 옵션. 거기서 금융투자에서 같이, 오케이. 오늘 여기 마이너스야. 금융투자 팔기 시작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쭈금쭈금 하면서 삐리삐리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기관도 똑같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오늘도 연기금이 대략 좀 사들였어요. 그죠?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1,000억 가까이 팔아대면서 이 모양을 만들었고, 그죠?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나왔을 테고, 그죠? 근데 오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야, 2만 개. 장 시작하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9시 30분. 그죠? 10,000개. 게임셋. 게임셋이에요. 끝났어요. 네, 여기서 지금 더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부랴부랴 시간의 단일가로 거래를 했거든요. 내가 그거 발견했을 때가 한 45분인가 50분 다 됐을 거예요. 그 마지막 그 타임에 거래를 했는데 제가 예수금을 계속 빼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그게 예수금이 보통 이 거래일 이후에 이제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우연찮게 어저께 예수금을 뺄 수 있는 그 타임이 딱 와가지고 일단은 예수금을 좀 빼놨거든요. 빼놓고 어저께 그 현상 유럽 폭락하고 채권 시장 난리 난 거 막 그 뒤죽박죽 된 거 보고 나서 부랴부랴 살려고 그러니까 대략 10% 정도 투입할 돈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금 그 은행에서 돌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방송 중에 갑자기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10%만 어저께 더 탔는데 어제 같았으면 예수금이 좀 있었다 그러면 진짜 50% 이상 좀 때려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아쉬웠고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이 현상을 보니까 어제 더 투입을 못한 게 아쉬웠을 뿐이고 그리고 만기 시간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10,000개 이상 나와가지고 얘가 또 거꾸로 사들이면 어떻게 해. 그죠? 우리는 외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근데 오늘은 찐으로 팔았더라고요. 그죠? 23,000개 23,000개를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18,000개로 끝냈는데 동시효과 때 대략 2만 개 만들고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주도는 일단은 도망을 가야죠. 왜? CPI 발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차트를 좀 오늘 멀리서 봤어요. 오늘 생각보다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을 다 잡아먹었어요. 한번 다 날려볼까요? 세다. 그죠? 위에 거는 상관도 없고 지금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지하고 있던 거 하나가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이제 나왔네. 그죠? 이게 며칠 선이냐면 60일하고 200일선이네요. 200일선, 60일선.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60일선, 200일선. 그래가지고 요거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비중을 확 늘리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당탕탕 무너지고 진짜 유럽장 폭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샀는데 예수금이 없어가지고 얼마 사질 못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장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장중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야, 그 마지막에 있었던 121선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 위에 이평선 다 날아가 있고 이제 이평선 밑에거든요. 그죠? 이제 이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위에 엄청난 저항이 걸리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이평선만 해도 이것만 어마어마하게 큰 저항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뚫고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는 힘들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고,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젠가는 고개를 한 번씩 빨딱빨딱 들어요. 그죠? 이유 없이.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그죠? 생각보다 우리 지금 하락 각도가 거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봤어요. 미국을. 근데 다우, 제가 이제 다우를 좀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다우가 약간의 중심축인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다우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 그죠? 많이 빠졌죠. 어제 고개를 들만 했어. 생각보다. 나 어저께 진짜 제가 이제 그 10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장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올라갔잖아요. 어제 미국 이거 5분봉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10시 반에.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플러스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가면서 밀렸어요. 그죠? 야, 힘이 없구나. 얘네들도 CPI 기다리나? 그죠? 내일 있을 CPI 이거 봐야겠죠? 불안하죠. 그러면서 싹 밀리더라고.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야, 양봉 떴다. 근데 제가 유럽이 어저께 이제 블랙 먼데이 일어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미국장 빠졌으면 진짜 유럽장 저렇게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유럽장은 제가 이제 댓글에도 유럽장 진짜 위험하다. 한번 확인하시고 저거 우리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일 대처를 하셔야 된다. 댓글 한번 달아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장은 생판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생으로. 그죠? 위에서. 유럽은요, 이제 이 음봉, 맥브라이 할 때까지는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 위로. 이거 절대 없습니다. 유럽은.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죠? 개파랑 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양의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3%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거 꾸물꾸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메꿀 수가 있거든. 왜? 요거 떨어질 때 매물대는 없으니까. 요 밑에서의 매물대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 위에서 있는 매물대가 떨어지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꾹 누르고 내려왔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봉이 굉장히 무섭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한번 일어나면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거 무섭다고. 근데 그 꾸역꾸역 이거 메꿔 나가는데 몇 날 며칠 걸리는 거야. 크면 클수록 시간 더 걸리는 거고. 이거 메꾸지 못합니다. 일단은 추세가 꺾였고 엄청난 큰 악재가 있잖아요. 그죠? 저게 뱅크런이 일단락 됐다 그래도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 뱅크런이 생각보다 간단했더라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느냐? 어떠한 큰 문제가 있고 어떠한 연결고리라든지 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해봤더니,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뱅크런이 너무 빠르게 일어난 거야. 스마트폰 뱅크런이래요. 이게 2008년도만 해도 인터넷 뱅킹이 충분히 됐었는데 젊은 층이나 했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죠? 우리 윗세대들은요,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무조건 통장 들고 가서 섰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2008년도 금융이 터져가지고 저축은행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 달라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점 폐쇄되고 은행이 폐쇄되고 그저 망했으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상주하고 막,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뉴스에 나왔던 기억들이. 이분들은 생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대기줄을 서가면서 그 돈을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뱅크런이 일주일 내내 일어났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단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뱅크런이 다 일어난대요. 스마트폰으로 다 빼버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빠르게 돈이 유출이 돼버리니까 은행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또 옐런이라든지 바이든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냐고 그랬더니 그 무서움을 아니까 또 대처를 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차트상으로는 뱅크런은 일단은 일단락 됐다.
SBB. 근데 저 은행의 문제가, 그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저 은행의 문제가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기업이 망해가지고 은행이 대출해준 거를 회수를 못한다. 우리나라 PF 대출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떠한 루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인출이 되면서 어떤 은행 하나가 망한 거다. 그죠? 저 은행 사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내부 자금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까지는 번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이게 뭐냐?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를 은행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 금리가 저렇게 올라간 거를 은행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저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들을 다 던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미국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막으려고 부랴부랴 했다.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투심이잖아요. 그러면 투심이 아래로 뻗쳤는지 위로 뻗쳤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미국장을 딱 봤더니 투심은 아래로 뻗쳐 있어요. 그죠? 아래로.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야 이거 뭐 버틸만해 미국이잖아 그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어저께까지만 봐도 생각보다 낙폭이 컸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제예요. 그제 S&P 500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야 이런 음봉 나와가지고 여기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음봉 나와가지고 이 평 다 위에 떠버렸는데 이 평 다 뚫고 내려가고 저 뚫는 이 음봉 나온다고는 뭐야 그죠? 그러면 이거 다이빙인데? 저는 어저께 그래가지고 유럽장 터졌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럽장 터졌을 때 같이 이렇게 돼버릴까봐 이거 됐으면 진짜 유럽은 블랙먼데이 나왔어요. 적어도 저기 뭐 유로스톡스 50은 적어도 한 7% 8%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행히 미국이 말아 올리니까 그나마 유럽도 버틴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떠한 뭐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심이 아니면 심리가 빠져도 한두 끝도 없이 빠지는 주식 없고 올라도 한두 끝도 없이 오르는 주식도 없고 그죠? 빠지면서 고개 들고 제일 무서운 게 빠지면서 고개 들고 또 빠지고 고개 들고 또 빠지고 고개 들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 바닥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네. 여기 지하 1층, 지하 100층. 이렇게 하면서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당하면, 이게 금융위기 때도 당했고, IMF 때도 당한 거예요. 이거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한강다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사고. 야, 이제 지하 10층이야. 야, 여기서 더 빠져? 사고. 근데 그게 더 빠져요. 그죠?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수가 1500까지 빠질 때, 그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한두 끝도 없이 빠지니까 뭐 대처할 방법도 없었죠. 그죠? 이게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직은 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말아 올린 거예요. 그죠? 말아 올렸어요. 올라가다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거 계속 올라갈까요? 오늘 CPI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오늘 종가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레버리지는 절대 아니라고. 주도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있어요. 여기 오늘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 예상대로 오늘 저녁에 CPI가 좋게 나왔다. 바이든이 얘기를 했으니까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반응해가지고 내일 어떠한 매기가 몰려가지고 양봉이 쭉 나왔다. 나올 만도 하죠. 그동안에 떨어진 게 있으니까. 다우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S&P 500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락했으면 한번 쭉 올라갈 만 하잖아요. 고개 한번 떡 들만 해. 근데 아니에요. 레버리지는 안 살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 선까지 뉴스라든지 투심이라든지 그게 와야지 레버리지 사는 거지.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보버스를 비중을 더 늘릴 거예요. 오 땡큐 그러면서. 왜? 고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절대 못 뚫어요. 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익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고점이고 이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뱅크런이라는 저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저거 일어나지 않았으면 먼저 번에 고용지표 나왔을 때 벌써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죠? 파월은 매파 발언을 해가지고 주가 눌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용지표는 좋게 나오고 거기서 또 싸웠겠죠. 그죠?
그러나 뱅크런이 터졌으니까 음봉이 쭉 나오면서 지수가 쭉 밀린 거 뿌리고. 근데 저게 뱅크런이 SBB 저 사태가 아주 짧은 건지 긴 건지 저런 일이 나중에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면 은행들 못 버틴다는 게 벌써 한번 나왔으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PF 대출이라든지 여기 뭐 이런 채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또 반복돼서 또 일어날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때는 또 지금 어떠한 게 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계속 하는데 사실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고? 그러면 연준은 이때 어떻게 할지 진짜 경기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분명히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야 이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걸리는 거 아닌가?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걸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연준은 지금 셈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는 거예요. 0%?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인데? 왜? 연준도 야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경기부터 살려야 돼. 인플레 필요 없어. 이거 한다 그러면 0%고 0.25 이거 올려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0.25만 나와도 환호해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요? FOMC 회의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0.5, 우리는 0.5까지 생각했는데 그 파월이 또 어떠한 이 입방아를 찔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지금 언론에서는 다 연준이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다 공격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또 입방아를 제대로 찔 수 있을까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버스 레버리지는 뭐 아닌 것 같고 고버스를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주변 여건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오늘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진짜 아쉬운 거는 어제 좀 많이 못 산 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늘 환율을 봤더니 지금 뭐 환율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다시 봐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봐야 돼요. 왜?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하루 만에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더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환율을 봐야 돼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뜨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푹 떨어졌으니까 채권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그거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빠진 거 이런 거 뭐 상세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다시 1310원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한다. 안 좋죠? 주가에는 안 좋죠. 환율 상승하는 거 안 좋죠? 그러면 이 상승할 때 달러가 다 같이 또 상승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오늘도 우리나라 국채가 오늘도 떨어졌어요. 오늘 2.8% 2.18% 그죠? 미국 30년 국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다시 상승하죠. 10년물 국채는 2.03%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일본 국채예요. 일본 국채. 일본 국채가 좀 이따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렇다. 그리고 뭐 그렇죠. 영국이 급속도로 채권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돈이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하고 어제는 진짜 금융위기 급이에요. 진짜 잘 막았다. 오늘 만약에 미국이 양봉이 뜬다 그러면 잘 막았다. SBB 은행 저거 일단은 진화가 됐다. 하지만 저거 또 터질 거다. 그거는 왜? 저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한 번에 뿌르륵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내내 그 은행에 줄이 서 있고, 공중파 뉴스에 그게 나와요. SBB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외국인들 쭉 해가지고 뭐 200m 가고 300m 가고 돈 달라고 그거 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스마트폰 뱅킹이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도망을 나왔고, 그리고 여기 봤더니,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뭘 팔았냐? 봤더니 삼성전자 170만 개 팔았어요. 2차전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팔고요. 70만 개. 뭐, 골고루 다 판 것 같아요. 그죠? 다 팔았네.
근데 오늘 희한한 게 금리가 안 올라갈 거 0.5%에서 0.25%까지만 올라간다는 어떠한 그 월가의 도박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어제 성장주들이 미국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성장주가 상승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짜 맞춰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금리가 유리할 때 성장주에 그 매기가 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팔아댄 것 같아. 그죠? 음. 그래서 ETF도 많이 망가지고 지금 한 5거래일 사이에 ETF, 망가진 ETF들이, 섹터 ETF들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지. 섹터 ETF들이 망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섹터 쪽으로 한번 매집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주가 어떨까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중국 애들 걔네들 지금 부동산이 작살나서 그렇지 개인들은 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그러면 우리 맨날 그 중국 여행도 못 가고 중국 애들 우리나라도 못 오고 맨날 우리나라 국민 보고 일본이나 놀러 가라고 그러고 일본 솔직히 볼 거 있습니까? 걔네들 진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놈들인데 저도 안 갑니다. 일본은. 중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개방이 된다 그러면 중국 여행객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지금만 그렇지 언젠가는 오겠죠.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행 관련 ETF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 그러고 뭐 또 볼 거 없죠. 볼 거 없고 볼 거 없고. 근데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하방 추세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진짜 몰라요. 파월이 CPI 분명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CPI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언론, 특히 이제 외신 뉴스죠. 외신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는 좋아요.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CPI가 잘 나왔는데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같은 날 차트로 봐서는 그죠? 나스닥으로 보죠. 나스닥 봐서는 일봉으로 보면 한번 양봉 한번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고개 한번 들어줘야죠. 그죠? 양봉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양봉 나왔으면 좋겠어요. 곡버스 좀 사게. 곡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 놈 잡자고. 이거 지금 큰 놈 잡을 그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SBB가 저는 연쇄적인 어떠한 그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은행을 저렇게 급하게 하는지 그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 의구점이 해소가 됐어요. 급작스러운 인출, 그죠? 젊은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빼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요거 진짜 한 번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번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좀 번뜩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저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의 수준이 높이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 그러면 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언젠가는 저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솔직히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다른 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빨리 돌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은행 안 좋아 그러면 돈 빼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또 그거를 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결력 하나는 짱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할 때 일본도 실패하고 중국도 실패하고 전 세계가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성공하는 게 또 희한하게 맨날 싸우면서도 그런 거 하나 단결은 짱으로 잘하는 그 민족이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일본 10년물 국채가 지금 7.61%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엔화예요, 엔화. 그나마 엔화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많이 빠졌어. 다행이야. 엔화 치고 나간다 그랬으면 작살난다는 그 유튜브 그 방송을 봐가지고 이게 150엔으로 치고 올라가면 일본 작살난다. 일본 작살나면 우리 작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을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좀 들어가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일본 국채, 와,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거 떴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이게 뭐예요? 금리. 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 그죠? 뭐 이게 가이드라인인가? 여기서부터 여기 뭐, 하여튼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금리 인상한 것 같은 어떠한 그 효과가 나왔을 때, 요때예요. 요때거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0.5% 요 선에서 그냥 방어를 했는데, 환율이 작살이 나버리면, 엔화가 작살이 나버리면 이게 튀어 오른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일본은 망한다. 좆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했는데, 다행히 이게 뭐 하루, 이틀, 3, 4거래일 동안 이렇게 빠져줬으니까. 일본은 지금 땡큐죠, 땡큐. 다행이다. 그나마 큰일 안 생겨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현재 유럽이 다시 상승. 유로스톡스가 0.43% 상승하고 있거든요. 유럽 한번 볼까요? 세 발의 피죠. 그죠? 고개 한번 빨딱 드는 겁니다. 빠지더라도 연속적으로 빠지질 않아요. 한 번씩 고개 듭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물타기를 더 안 한 이유 중에 그 하나가 그거고, 오늘 CPI 발표가 궁금해가지고 비중을 줄인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도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뷰는 곧버스예요. 그리고 빅스 이제 주저앉지 않죠. 계속 발짝 서 있죠. 그죠? 계속 서 있어요. 근데 높지는 않아요. 24. 과거에 이 정도였으면 30 넘어가고 한 40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이게 위험 신호니까. 옵션 이 빅스가 뜬 것만도 오랜만이야. 야, 그동안에 하나도 안 떴거든요. 이게 뭡니까 빅스가. 그죠? 한번 뜨면 얘 진짜 승질나면 진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승질나면 이렇게 뜨는 애예요. 이렇게 뽕뽕뽕뽕뽕. 그죠?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꿈쩍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떴죠. 이제 빅스도 제정신 돌아왔어요. 그렇다. 독일이 0.6% 상승하네요. 빨딱. 근데 이거 잡아먹는 또 오늘 이거 잡아먹는 양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막 이런 거? 야, 그러면 셈법이 참 복잡해지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 강생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저께 강생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랬죠. 이거 그냥 고개 한번 쳐든 거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쳐들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이런 게 이날 어제 나왔으면 조금 인정. 그죠?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거 뭐 한 1, 2%짜리 올라가는 거는 땡큐지. 곧버스 더 투자하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빠지잖아. 그리고 중국도 이제 위험 지경에 와 있고. 내일부터는 다시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하고 환율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안 좋아요. 지금 다시 이제 그 남아있는 거 모든 차트는 다 위험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유럽 차트하고 상해 차트 요거 두 개 남아있는데 얘네들도 많이 뭉그러졌어요. 쭈구리 밑으로 훨씬 떨어져가지고 한참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내일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뭐 더 볼 거 없나요? 볼 거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희한하게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 그죠? 순식간에 20% 상승했다는 거. 배 아프다. 제 회사에 있는 동료가 암호화폐 이거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2만 불 때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사놓으라는 거, 나는 그런 거 안 산다 해가지고 버텼는데 순식간에 20%. 이거 참 누가 사라 그럴 때는 좀 살 걸. 저도 이게 참 답답하게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렇다. 그리고 환율 유심히 보셔야 되고, 환율 달러지수가 다시 상승을 해요. 강달러가 된다는 거는 미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렇다. 그리고 현재 야간 선물을 봤더니 대략 뭐 미국도 그죠? 미국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9시 30분에 CPI 발표 있습니다. 이거 꼭 보시고, CPI 발표 있고 나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승했다가 빠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곧버스 다 때려주세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어젯밤에도 고버스 다 때리느라고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때리느라고 막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아니죠. 본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쭉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버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심을 확인해야 되죠. 장이 어느 쪽으로 드는지. 근데 주돈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단은 정해져 있어요. 저 상단을 뚫고 나가느냐? 근데 못 뚫고 나갑니다. 지금 이슈 가지고는. 그죠? 엄청나게 빠져있고 저거 지금 빠져있는 거 다 매프라이 못 시킵니다. 그렇다.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이름이 뭐지? 무슨 2000이지? 진짜 자꾸 이름을 까먹지? 이거 어저께 이름 까먹어가지고 오늘 이거 왜 이거를 이름을 까먹었을까 그랬는데 자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요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거. 얘 지금 차트가 없는데 얘 어저께 빠진 만큼 그죠? 이만치 빠진 만큼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최소한 그래야지 안정권. 얘 어저께 한 3.몇% 빠졌을 것 같아요. 3.5% 대략 한 3.5% 빠졌는데 오늘 적어도 3%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 아니다. 그냥 뭐 1.2%, 1.5%, 2% 미만으로 빠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하방이에요. 왜? 지금 큰 놈보다 작은 놈들이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어저께 상승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어저께 미국 상승한 종목들 그게 뭐가 있죠? 보면 주식. 그죠? 이렇게 보면 급등주. 이렇게 보면 어저께 나오나? 어저께 뭐 테슬라 마이너스 5%에서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어이구. 애플,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장주들이 그죠? 성장주들이 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끌어올렸잖아요. 성장주는 금리가 내려갈 때 올라가죠. 그죠? 이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한다 0.25%만 올린다 그러면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죠? 금리를 0.25%만 올린다 금리를 동결을 한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침체가 일어나면 소비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주는 내려와야죠. 그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금리가 동결이 된다든지 약하게 올라가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성장주가 떨어진다.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거 곧버스 때려 넣는 타임. 그죠? 침체예요, 침체. 지금 침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와 있고 이머징 국가들은 거진 다 침체예요. 우리나라도 침체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지금 침체 구간에 들어왔고 이머징 국가들은 다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죠? 유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가가 저렇게 막 상승해 있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경제는 안 좋은데 너무나도 강력한 경제력 때문에 버티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도 침체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벌써 침체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미국이라고 버틸 수 있겠냐? 미국도 조만간에 뭐 이번 달이 될 수 있고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침체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성장주 작살 나는 거죠. 그죠? 작살 나는 거죠. 실적이 안 받쳐주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죠? 제가 그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차트.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급격하게 올라갈 때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거의 끝날 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여기 횡보 구간.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3번이면 끝난대. 6월 달이면 이게 끝나가지고 다 횡보한대요. 이게 아니고 횡보한대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하죠. 그죠? 그러면서 횡보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게 과거에 나왔던, 이게 디테일한 그래프는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사례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굉장히 잘 맞대더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그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뭐가 필요하다? 실적,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업 실적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침체가 되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내려야죠. 왜? 경기가 망가지니까. 금리를 내릴 거예요. 내릴 때 주가가 금리 내린다 그래가지고 피봇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는 대폭락. 그죠?
이게 디테일하고 그냥 대충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누가 받쳐줘요? 미국 사람들이 받쳐주나요? 아니죠. 전 세계가 받쳐줘야 되죠. 그죠? 근데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의 그 소비력이 한순간에 줄어들겠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 빼놓고는 전 세계가 다 침체권에 들어가 있다.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다. 조만간에 쟤네들도 전염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일단은 오늘 CPI 발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미국장이 상승하든 떨어지든 간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내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선물 매수, 선물 매도, 현물 매수, 현물 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